환자들의 몸과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크론병의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평생 질환, 크론병 환자들의 기나긴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눠온 이 시대 숨은 명의를 찾아서 이번 주에는 크론병 질환의 올바른 치료와 관리법을 찾아 연구해온 김지원 교수를 만나보자.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크론병 시리즈 네 번째로 크론병의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크론병을 소개해드렸어도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 연구를 시작한 후에 2005년에는 대한장연구학회에서 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고 또 2008년에는 미국으로 크론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셨다고요. 네, 제가 박사학위를 크론병의 어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는데 그 주제의 일부를 가지고 논문을 낸 것이 이제 그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있는 염증성 잔질환 센터에서 교환 교수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크론병은 평생 질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중요할 텐데 네. 그 식이요법은 어떤 것들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가끔 이제 어떤 환자들은 음식 때문에 크론병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식이 크론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론병의 아주 급성시기, 예를 들면 복통이 심하다거나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자극적이고 매운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설사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탈수가 되거나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드러운 유동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 아주 심한 설사라든가 복통,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입원 치료하여서 정맥 주사로 영양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간혹 음식 중에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크론병에도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모든 크론병 환자에게 좋은 기적적인 음식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적절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여서 몸에 좋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런 음식만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영양소가 불균형에 오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생선류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을 좀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하고 활동기와는 달리 관해기에는 섬유소를 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증상에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크론병 환자들 중에 우유를 마시고 설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유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럼 평생 우유를 못 마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우유에 있는 유당 성분이 있는데 유당 성분은 주로 소장에 있는 점막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당 분해 효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를 이제 유당 불내성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라도 우유를 조금씩 자꾸 먹다가 보면 우유를 이제 먹어도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크론병 환자에서 특히 소장에 크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유당 분해 요소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 점막에 병변이 있는 크론병 환자에서는 사실 우유를 조금 금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이런 환자라도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좋아지는 관해기에는 우유를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 병의 관리에 있어서 음주나 흡연은 항상 네. 주의 요소인데요. 크론병 환자들한테도 해로운 거겠죠? 네. 음주에 있어서는 사실 크론병 환자와 일반인과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주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다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흡연은 크론병 환자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항목입니다. 흡연을 한 사람은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크론병 발생 자체가 높아지고요. 크론병 환자에서 흡연을 한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수술을 받을 확률도 많고 수술 후에 재발을 할 확률도 많습니다. 따라서 크론병 환자라 그러면 흡연은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관리법을 세분화해서 더 알아볼 텐데요. 수술한 경우와 또 여성들의 경우 가장 궁금한 임신과 출산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론병 환자들이요, 3분의 2 정도가 이 수술을 평생에 걸쳐 한 번 정도는 네. 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수술 후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크론병 환자에서는 수술을 받더라도 병이 완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술을 받은 환자라도 한 2년이 지나면 한 20%, 3년이 지나면 한 30%, 한 5년이 지나면 한 40에서 50%는 또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 후에 내시경을 보면 그 수술한 부위에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메살라민이라든가 면역 억제제 같은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이런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어떤 상의를 해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발을 할 경우에는 꼭 수술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발한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재발하더라도 이제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수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정말 꾸준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임신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임신 중에 예방주사를 맞아도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떤가요? 사실 뭐 크론병 환자라고 해서 임신 중에 예방주사를 특별히 더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과거 한때는 홍역 예방주사가 크론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가설이 있어서 홍역 예방주사를 좀 피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역 예방주사와 크론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크론병 환자가 임신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임신한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임신 중에 홍역이나 수두 이와 같이 이제 그 생백신으로 된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는 질환이 좀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좀 피하시고 어떤 뭐 출산 후에 하신다거나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출산 후에 또 수유 때문에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약 복용을 끊고 이렇게 다시 수유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유수유의 장점은 잘 알려져 있고, 모유와 신생아 모두에게 이제 그 유용한 것이죠. 그리고 크론병 환자들도 모유 수유를 하기를 이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었을 때 혹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론병 환자가 많이 복용하는 설파살라진, 메살라진 같은 약들이나 스테로이드 이런 약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태아에게 가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계속 복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렇지만 항생제 중에 메트로니다졸이나 사이프로플록사제 같은 약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중에 메토트렉세이토가 같은 약제, 그리고 살리도마이드와 같은 약제는 신생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수유 기간 동안에는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 결과가 없어서 그 약제를 사용할지 말지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숨은 명의를 찾아서 오늘은 김지원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크론병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